먼저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 회고전 첫 상영작으로 첫 작품 꼬랑동네 사람들, 한성기 씨와의 첫 협업을 김보현 씨와 정우동 씨의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받은 꽃은 제가 한성기 씨를 대신해서 받은 걸로 하고 그 가족이 본인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모델리터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제가 또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래간만에 꼬박님 동네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가 새롭고요. 또 보고 싶은 일들이 우리 연기자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가슴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서 어찌됐든 안성기 선배 우리 모든 배우들의 로망이 또 롤 모델이신데 또 선배님의 이렇게 회고전의 첫 작품으로 꼬박동네 사람들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이제 배창호 감독님의 첫 연출작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상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김보현 배우님께서 이제 그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셨고 김미라 배우님께서 이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셨고 그때 배창호 감독님도 신인 감독상을 대종상에서 받으셨었죠.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이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셨고 그게 이제 영화평론가협회상, 영평상이라고 하죠. 영평상에서는 작품상, 그 감독상, 그리고 그 정광석 촬영 감독님 이제 촬영상까지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80년대 초반 영화라고 믿기 힘들 만큼 정말 뛰어난 그런 촬영들을 지금 영화와 비교해봐도 크게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카메라업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세 개의 상을 수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배창호 감독님께서 그 안성기 배우님과 이제 감독과 배우로서 총 13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배우와 배우로서, 이명세 감독님의 개그맨에서는 두 분 다 이제 배우로서 해서 총 14작품의 이제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그 첫 시작이 이 작품, 이제 꼬박동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13작품 중에 저는 3작품밖에 안 했는데, 저도 이 꼬박동네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 해에 기자들이 뽑은 그 최고의 배우상,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성인 배우로서 이제 제가 첫걸음을 디디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를 그 큰 배우로 인정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배창호 감독님한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감독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사실 이 작품으로 만나시기 전에도 이제 안성기 배우님과는 다 이제 이장호 감독님 연출을 하실 때도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그 관계셨고 그래서 그 처음 만나셨을 때 인상 그리고 이 느낌 이 배우는 이런 느낌을 가진 배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셨던 거 있으셨습니까? 네, 질문을 답하기 전에 이 자리에 저희 스승이신 이장호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마스크 쓰고 몰랐어요. 이장호 감독님 이범주 선생님 아니세요? 저 친구 단주사주 작자인 이범주 선생님을 알려줘서 열심히 해보셨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죄송해요. 나를 작품에서 이 배창호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이장호 감독님 덕분이에요. 이장호 감독님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또 제가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그 당시에 배창호 감독님이 조감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 감독님이 거기에서 제 연기를 좀 인정해 주셨는지 저를 꼬방동네 사람들의 이제 주연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이상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한한석기 씨를 첫 만나게 된 게 좀 말씀드린 바람으로 좋은 날이라는 이상호 감독님의 회신의 제기작이고 한국 영화의 80년 12월 달에 하라 TV가 처음 방영되는 날 개봉했던 그런 영화고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새로운 꽃길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도 그 좋은 걸 하면서 오전 씨를 만났고 안성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두 번째 좋아하는 작품은 역시 이상호 감독의 바람부터 어둠의 서식 때 안성희 씨하고 일했고 그러면서 안성희 씨도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오 경기자로 워낙 유명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쉬다가 제대 이후에 성인 연기자로 데뷔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기사를 이제 바람으로 중간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면서 동년배적인 어떤 영화에 대한 도전감, 동지의식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일을 하게 됐죠. 이 작품을 떠올리면서 그냥 안성희 씨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졌었고 그로부터 13작품을 계속하게 됐을 때 나중에 세월을 흘러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김보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기 배우님과 그 전에도 연기하셨지만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리고 꼬랑문의 사람들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들의 케미라든가 아니면 연기를 주고받는 데 느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느껴지셨는지요? 이제 안녕하세요 하나님도 안성기 선배하고 같이 배창호 감독님 연출로 같이 했었는데 정말 모범생이죠. 배우로서 그 당시에는 배우들이 막 두세 작품 텔레비전까지 이렇게 겹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다 하면 몇 작품을 겹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관념이 되게 없었어요 배우들한테. 근데 안성기 선배님이 그 시간 배우들한테 그 시간관념을 깨기 시작한 게 안성기 선배님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는 항상 30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안성기 선배하고 하면 시간 약속 장소에 제 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나 같은 동료 그때부터 아마 배우들이 그 안성기 선배님이 몇십 년 연기자 생활하면서 그 모범적인 성실성 배우들이 갖춰야 될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자기가 몸으로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서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 같아요. 그게 안성기 선배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지금까지 인상 깊고요. 그리고 워낙 조용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분이어서 가끔 커피, 초콜릿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밤새고 그럴 때 커피 한 잔, 믹스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시면 정말 이 커피하고 믹스 커피하고 이 초콜릿은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러나 이런 거 그리고 김밥하고 커피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영화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 장소 철산동에서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재미가 있었어요. 감독님이 고생하시면서 그 애쓰던 모습 그리고 맨 첫 장면에 그 화장실에서 감독님 나오시잖아요. 우리들이 막 감독님 출연 그거 보고 웃고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 배우들하고의 관계 감독님하고의 관계 우리 스태프들하고의 관계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셨으니까 느끼셨던 궁금증이라든가 당시에 영화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손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주시는 분이 맨 앞줄에 계신 감독님입니다. 예. 우선 감독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3개월 전에 울산 영화제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오셨다고 하셔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영화제 이런 기획전을 통해서 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출연진 분들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안성기 배우님도 나오시고 김보영 배우님 나오시고 예전에 나오셨던 초성경 배우님 그분도 나오시는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보시는 분이 공옥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전문 배우도 아니신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캐스팅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10대도 아니고 추석양 선생님하고 원리를 맡은 환갑잔치하는 오래되신 연기자분이 큰 성함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옥진 선생은 여기 가르치는 책쟁이 아줌마라고 동네 수다쟁이고 좀 활력을 창렬하게 좋아하고 동네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할까라고 구성하는 차에 마침 그때 우리 전통춤을 독특하게 해석한 분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분의 공간이라는 극장에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바로 그 결정 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연기력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신선감 그리고 저 정도로 춤을 추시는 분은 연기를 충분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 선고출을 해서 제가 더 영광에 계신 분을 모셔와가지고 석달 동안 서울에서 기술을 하시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베풀어 주셨고 근데 문제는 녹음되었을 때 도진옥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작품은 주로 본인 녹음들이 많습니다. 장승 씨, 김연아 씨 다 그런데 공옥진 여사는 이 후신곡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은 디지털로 나 한마디로 다 바꿔주는데 10분 단위로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 입맞추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한 번 틀리면 다 다시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던 성우분들이 짜증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연들은 본인 녹음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분의 목소리를 보시면 이 영화에 출연을 하는 의미가 없어서 저분의 녹음을 시켰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아마추어적인 소든 좀 있지만 진정성은 많이 생겨서 지금 봐도 참 잘했다 하는 캐스팅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때 그런 춤을 넣었던 거는 그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영화는 두고두고 무난하지가 않을 거다. 저번에 춤을 여기에 이야기에 좀 녹아들게 만들어서 원작에는 없는 얘기인데 겪어는 장학의 기업식 원폭 피해자의 놈의 환갑잔치 제가 춤을 넣었고 곳곳에 민족들처럼 소리하는 거 이런 것도 나와서 일어나시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김보영 배우님의 현장에서 공옥진 선생님과 이렇게 연기하는 시즌이나 이런 데서 기억나시는 그런 대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저 씬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춤은 이제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고요. 그거를 막 배우려고 저희들이 선생님 이 좀 가르쳐주세요. 배울수록 점점 더 이상한 모션이 나와가지고 막 붙고 선생님 보고 싶네요. 한 가지가 추가적인 짧은 송대호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성우분이 하신 것 같은데 성우분이 혹시 한국 영화는 무슨 박사는 못하죠. 정말 놀랐네. 네, 송대호 선생은
유일하게 목소리도 좋고 연기력도 볼리스력도 좋으시면서 안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두 작품을 했는데 그때도 사양했어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거 말씀은 나는 정말 시력 때문에 시력인가 뭐 얘기하는 좀 기술인가 없어서 본인 너무 진짜 아닌가고 사실 믿고 싶습니다. 다른 영화가 있으면 한번 확인이 될 텐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그러셨어요. 그 얘기했듯이 본인 녹음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화면도 작고 어둡고 타이밍이라고 맞춤에 들어가야 되고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옥지 여사님이 그 걸그룹 2NE1의 그 공민지 씨 할머니시죠. 그래서 그 나중에도 할머니 그 공민지 씨가 춤을 엄청나게 잘 추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그런 피를 받아서 잘 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알려졌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일단 뒤에 분한테 먼저 드리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볼 수 있었던 영화가 한참 오래전 영화를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 디지털화한 자료인데요. 혹시 그 시대 때 직접 보셨던 그 영화랑 오늘 보셨던 그 디지털화 리마스터링된 영화를 보셨을 때 조금 어떤 차이점이 느껴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영화 마지막 장면에 명신군의 그 검정색 장갑이 벗겨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독님께서 특별한 모티브를 가지고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박사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이 필름으로 찍었고 카메라는 2C 아노 렌즈를 쓴 아이플렉스 2C는 2차 대전 때부터 쓰던 아주 오래된 기술인데 그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런 퀄리티를 냈다는 저도 참여했지만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프린트가 뽑혀져서 좋은 영상이가 있는 시사실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소리도 괜찮은데 극장으로 넘어가면 웬만한 아주 시설이 좋은 극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피커가 오래됐고 영상이 소리 또 무슨 관객들 소음 과자 먹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사운드가 일단 전달이 잘 안 되고 화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마스터링해서 본 것이 필름 룩의 느낌은 아니시라도 더 좋은 선명한 디지털이라는 그런 선명한 디테일 그때는 조명 성실하게 했어도 조명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영상 렌즈가 안 좋은 것들이 개봉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렌즈가 아주 좋고 디지털로 다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미장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디지털로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장갑은 원작에 나온 참 이 원작은 이동철 선생이 빈민촌이라고 하기보다는 산동네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자기가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처음은 나는 소설은 애쓰고 모든 날에 있어야 한다. 실화 소설이라고 새로운 정식 소설이었는데 문학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고백록처럼 쭉 썼는데 그것이 세미 베스트셀러가 돼서 영화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의 전작인 어둠의 자식은 이것은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걸 인연이 돼서 저한테 되게 기회가 왔는데 그 중에 한 3장짜리의 영숙이 검은 장갑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의 사연이 한 3장, 2장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 때문에 그런 화상 맞은 사연은 과거의 사연은 거의 같고요. 그 마지막에 그는 좀 머리를 생각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가리는 과거의 상처서부터 벗어나라 이 생각을 하지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자라는 의미로 던졌는데 뭐 굳이 지금 보면은 굳이 클로즈업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그렇지만 모든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 정서도 있었고 아까 손 들으셨던 세 번째 줄 관객들입니다. 네, 다시 뵀는데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서 감독님 제게 영광이고요. 제가 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영화 자체가 일단 단순하게 그냥 멜로 드라마로 이렇게 희석되지가 않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80년대 리얼리즘 자체가 그대로 투영됐던 게 바로 이게 시나리오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가 80년대가 일단 군부 서실이 퍼던 그런 검열의 시대였고 아마 초창기부터 아마 시나리오를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열관들이 편하게 관제 영화라는 걸 되게 많이 만들었던 걸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통과를 하실 때 애초에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그걸 비틀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막판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었는지 아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각에 빠져들었죠. 그전 이정원의 이동철 선생의 원작인 어둠의 자식들도 나중에 수출불가예요. 해외 수출불가. 고강동네 사람들도 해외 수출불가입니다. 두 작품은 해외 영화에서 못 나왔어요. 나중에 인조가 돼서 88년에 나왔고 그 전에 아마 남자가 써버린 꿈도 수출불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검열은 남자가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문공부에서 사전 시나리오 검열을 하는데 검열이죠. 발표하고 기각하고 text도 놓고 그러는데 한 4-6번 기각 신청을 받았어요. 발표. 근데 이제 후일담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 기간이 저한테 오히려 시나리오를 숙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데뷔를 하는데 얼마나 들뜨고 또 호흡도 많고 열정도 많고 좀 치기 어린 과역도 나가겠어요. 나중에 그게 다 눌러진 게 190이 고칠 수 있었던 점이었고 물론 그 23대 쪽에 보면서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았는데 처음에 시나리오는 저는 멜로드라마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도 나가고 싶고 사교식도 더 넣고 싶었고 또 문제작수도 듣고 싶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는 다 바꿔야 됐습니다. 바꿔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 시대의 영화를 만들려면 몇 가지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 멜로드라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 커뮤니티를 또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삶의 이야기니까 남녀간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있는데 멜로드라마라고 도래시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더 사실적으로 하고 인물의 캐릭터를 더 살릴까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영화가 아이가 나오면 보통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아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한테 가고 이런 멜로드라마의 형식이 있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흥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의 캐릭터 그래서 그 반항이라는 많은 성격이 나왔고 그런 것이 오히려 삶을 더 사실적으로 보는 그런 힘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어도 나중에 제가 이럴 때 말씀드리지만 문공부에서 지적사면 고치라 하는 사람이 50군데가 넘었어요. 그중에 몇 가지 틀어시켜보라는 건 경찰관이 방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방한에 요강을 두지 말라. 요강에 가난한 걸 보지 말라.
지적이죠. 그리고 제목은 꼬강동네 사람들하고 쓰지 마라. 검은 장막이라고 써. 그래서 제가 저도 대절 청년 때라 문공부 담는 남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영화를 찍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들 안세요. 오늘 민간 그 시민하는 분인데 양해겠죠. 알아서 사인을 줘서 나중에 제목도 찾고 그 당시 이제 거울 때는 인간위원들뿐만 아니라 시간공연에서도 나오고 그 당시 중동 영화 단나도 나오고 그런 쪽에서도 몇 사람이 나왔는데 아마 인간위원들이 많이 설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수정 통합을 나왔고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마음으로보다는 박완서 선생님, 박완서 선생님이 인간위원들을 참여해서 아주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작품은 약간 백화짜리 짜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사회의식이 있는 그런 소재인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강한 멜로적인 그런 요소들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검열과 이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배우님께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영화의 멜로 연기가 굉장히 감정이 강렬한 그런 사실 멜로 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하셨던 이런 청춘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셨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로맨스 연기, 멜로 연기와 이 영화에서의 감정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좀 20살이 넘도록 그 하이틴물 주인공을 많이 했었어요. 좀 얼굴이 어려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맨날 불만이 많았었어요. 더 성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사실 동료 제 후배도 성인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냥 연기만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사실. 전에 말씀 주시고 얼마나 열의를 제가 성격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좀 스텝고 연기자들 특히 좀 제 시도지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은 퍼붓는 스타일이었는데 김우현 씨한테도 내 머리가 짜증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 연기 그 장난을 설명해가는 그런 제가 또 앉아서 서서 그 장면을 쭉쭉쭉 다시 설명해요. 그것이 매번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몰입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 눈물을 너무 잘 흘리니까 자꾸 제가 몇 번 더 장면이 눕게 되고 또 편집 때도 자기가 잘라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 보면서도 이 영화 몇년 10년 후까지도 잘랐어요. 항상 저기 안 가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뜻은 감정이 감상적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더 경험도 많아지고 더 사람들 더 삶을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오늘도 예전에 지나지 않았던 게 이게 안성 씨가 아들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고려하고 밥을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많이 우는데 그게 나도 눈물이 울 수 있었겠구나. 저 과자가 나와서 아이를 저렇게 안는 감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영화라는 게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체험했던 당시 어떤 부분 또 그 폭 깊이에 따라서 이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체험 없이 했으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또 그거는 그분들 나름대로 비판의 모습을 갖고 나 감독님한테 한 번 되게 섭섭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가 이제 팔 다쳐가지고 이명숙이가 이렇게 풍로 붙이고 있어요.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애가 뒤에 와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해는 막 지는데 빨리 이제 해지면 못 찍으니까 다시 빨리 서둘러 하는데 나는 막 감정이 안 잡히는데 조금만 말하면 감정이 깨지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 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해서 한 번만 금방 다시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 이상 안 나와. 그 이상이 안 나왔는데 기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전에 쓴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 이상 안 나와. 이런 말이 거꾸로 나온 거죠. 사실 그런 말이 요즘 쓰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줄수 있는데, 아니 그런 말을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영화에서 배워가지고 쓴 건데, 가끔씩 쓰는 거였는데, 그것을 안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 녹음할 때 가잖아요 녹음실에.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아까도 저 옆에 와서 저는 안성기 씨한테 저는 저 장면이 되게 좋아요. 안성기라고 옆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품어줄 때 저는 이 영화 중에 내가 나온 장면 중에 저 장면이 제일 좋아요. 그랬어요. 좋습니다. 좋죠. 네, 또 질문 한두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셔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관심 많은 사람들. 예, 감독님 영화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분은 아주 구면입니다. 저희 데뷔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데뷔작을 이렇게 잘 만드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작품이었고요. 만드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삶의 연륜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명숙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이렇게 팔자가 진짜 어떻게 뭐 소매치기 아니면 살인자와 엮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예전에 봤는데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어떻게 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낼까? 이거 어떻게 끝내지?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김일아 씨가 편지를 쓰고 딱 떠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다. 그게 너무 멋있다. 이 영화에서. 근데 그게 감독님 같은 거예요. 그게 감독님 성격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김보영 배우님 그 두 배우하고 안성기 씨하고 김일아 씨하고 두 배우님하고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 감독님은 그 판사 목소리로 나오셨잖아요. 왜 목소리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왜 직접 안성기 씨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직접 출연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질문이 지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냥 제가 요약을 할게요. 배우님께는 두 남자 배우 연기할 때 어떤 그런 차이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만드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신상 같은 게 다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전달하시게 됐는지 그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마지막 질문부터 대답할게요. 단순히 제가 글을 아끼기 위해서 소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한사람까지 다 불고 나면 비용도 나오고 그래서 한마디니까 제가 대학교 일본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넣고 잠깐 나오고 하는 것이 많은데 무슨 꼭 제 목소리 출연하고 그러고 싶어서 아니라 단순히 비용 절감을 해서 그랬고,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캐스팅 때 90% 이상 끝납니다. 저분이 만든 이 역할을 만든 배우예요. 김우리 씨가 맞다. 그 다음에 안성기 씨가 맞다. 맞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준비해서 의상하고 분장하고 결정이 되면 이미 그분들이 시나리오도 찾았던데 내용은 어떻게 내가 상인해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이 경우는 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자기의 옷을 느낌으로 딱 입은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다 같은 질문은 그 당시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지금은 디지털화하고 시간 여유가 있고 비용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자꾸 더 좋은 걸 찾아서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독이 조심해야 되는 게 완벽주의인데요. 클로즈업 한 인물 찍으려면 하루 종일 찍어도 완전히 안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대중화 감독이면 자기가 자기가 내고 찍은 사람은 한 이틀 찍어도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 눈 가지고 또 이걸 쏘아도 회수가 돼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항상 마감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캐스팅이 끝났으면 그 케미는 첫 파트 시작되면 그대로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고, 저는 약간의 교통정리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는 편이었고, 이건 뭐 법을명 이사회 아주 분위기 좋게 최근 현장을 참고해서. 그럼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 29입니다. 진짜요? 와, 29에 저런 영화를 찍으셨다고요? 지금은 인건대 감독은 25살 때 되겠고, 이때는 나이가 지금은 사양으로 준비가 괜찮아요. 어디에 뭐 스펙트 쌓여야 되고, 그 당시는 이렇게 자기 수준 내장면이 있고, 의미를 잘 찾고, 또 접근하는 눈이 있고, 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제가 데뷔하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로 어떻게 당선이 됐지만, 과연 감독으로서 내가 능력이 검증되는가. 검증이 안 됐으면 정말 미래로서 따라나갔습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미래가 보장 안 되는 시골에 이렇게 삶을 낭비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 대신 이 작품 하나 정말 후회 없이 뛰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능력이 인정 안 되는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능력은 과정적인 경선이 아니고 계신형 이사분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 특히 촬영감독, 정감독 촬영감독 재정에 들어가셨는데, 장님들 들어가셨는데, 보는 모습은 진짜 신기합니다. 그 카메라를 보면요, 저 스태프가 탁 씹어지죠. 그 뼈하고 불판이가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화면을 구성해냈다. 그리고 스텝이 다 비슷한 게 어떻습니까? 좀 끝했을까요? 그 스텝들의 가족이 한 팀으로 똑같은 맞춰서 그런 정신이에요. 왜냐면 저희 세트가 거의 없어요. 내부 세트 몇 개는 세트에서 가게방 무슨 때문에 전부 그냥 실질이 되는데, 그 안에 동네 분들이 얼마나 또 협조를 해주고, 추억들을 세팅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시마티카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분들의 도움과 결속력과 그 결속력을 해나가는 게 감독의 몫이었다는 몫이었죠. 그리고 운. 따라서 좋습니다. 배우님 혹시 두 남자 배우와의 연기하면서 느끼셨던? 제가 감독님보다 4살 어리거든요. 저 역할을 어떻게 25살에 저런 아줌마 역할을 했나 아까 보면서 막 생각을 했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김일아 선생님은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촬영할 때 남편으로 나오지만 그 빨간색 팬티를 입고 그냥 막 그 하얀 붉은 다리가 막 눈을 맨 처음에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막 절절 맺던 기억들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지금 봐도 정말 요즘 배우들 연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거를 강하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안성기 선배님은 그냥 친오빠 같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항상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이게 아줌마인데 이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상하게 같이 상의해주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기 선배는 정말 친오빠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연기에 임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에 아까 손 드셨던 분 마이크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6년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 작품 만들었는데 초반에는 뭐 저연급이었지만 바로 이제 주연급 활동하셨거든요. 결국 아이돌급이고 외모도 진짜 아름다우시고 사회적으로 진짜 부러운 배우였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박사 끝번하셨습니다. 수식가가 이번에 박사님이 아니고 수식가님이.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충분히 진짜 작품을 선택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결국 욕심이 나잖아요. 진짜 훌륭한 감독님하고 같이 작품 만들으시고 근데 데뷔로 하시는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상호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추천하고 소개해줬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메리트가 아니 작품 시나리오든 뭐든 그게 없이 무조건 추천했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듣고 싶고 또 오늘 제목이 안성기님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안성기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던 거 몰랐던 거 많이 얘기해줘서 안성기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또 작품 활동하시면서 안성기 배우님한테 느꼈던 거 이런 추억이 있었다. 우리 또 같이 오늘 보신 분들이 이런 거를 안성기 배우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고 싶다는 점이 있으면은 그거 한번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배우님께는 첫 데뷔하는 감독님 이 작품 선택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감독님께는 안성기 배우와 이제 여러 작품이 너무 작품하시면서 배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리 같은 추억 이런 거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사실은 영화에 데뷔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진짜 좋아해 고등학교 다닐 때 데뷔를 하고요. 76년도에 이제 MBC 공채 탤런트 8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77년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제가 조연 배우로는 아니고요. 여보의 알기에서 그 이제 하이틴물로 주연을 이제 하다가 이상호 감독님이 소개를 배창호 감독님한테 한 게 아니고요. 이상호 감독님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저도 출연을 하게 됐어요. 한 일원으로.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배 감독님을 만났다고 이제 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배 감독님이 그때는 등치가 더 이만하셨어요.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도저히 29살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바람 불어 좋은 날 때는 27인가 8인데 완전히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저씨인 줄 알고 김원씨 일로 싹 이러면 저기 조감독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러고 네 선생님 그러고 가고 조금 배 감독님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상호 감독님은 이제 그 전에도 되게 자상하시고 여배우들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정말 여배우들을 아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배 감독님은 좀 여배우들한테 조금 근데 친해지니까 이 속마음은 안 그래요. 굉장히 배우를 아껴주시는데 나중에 알았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다. 배 감독님이 그 정도? 근데 배 감독님은 진짜 오빠 같으세요. 네, 지금도 막 배창호 그러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왜 활동 안 하시지? 투자자들은 왜 우리 배창호 감독님한테 투자를 안 해주지? 이렇게 그리고 왜 배창호 감독님 데뷔 작품을 했냐 했는데 그때 막 아버님 이상호 감독님은 이상호 감독님 그래도 말이야 제가 말이야 연대 나오고 말이야 똑똑한 놈이야 20대 뭐 몇 살에 현대산사 지사장으로 나가 있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꼭 작품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빙고 한 거죠. 저는
호박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없었다면 배우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백운동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저한테는 딱딱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조항동은 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다 이렇게 하고 조항동이 좀 그렇게 하는 별일은 없었으니까 조항동 경험도 없고 지금 조항동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기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클로즈업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영화배우. 이 영화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안성기 씨가 말없이 바라볼 때. 흔히 포토제닉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캐릭터로서 관객들이 느껴질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영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의 종류는 많고 이영도 겸할 줄 아는 배우, 연우도 겸할 줄 아는 배우, 또 사업주에서 사는 분, 현대 사는 분 많은 배우가 있지만 왜 영화 배우라 하는 영화만이 물론 TV도 클로즈업이 있겠지만 한 영화가 구사하는 이 클로즈업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클로즈업이 말없이 걸을 때 그냥 말없이 바라볼 때 말없이 흘릴 때 거기서 나오는 안성 씨의 고독, 우수, 그 다음에 설렘 가격도 저 몇 번 했는데 꿈도 아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안성 씨 캐스팅하는 게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탄받을 악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설렘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했고 그런 배우를 그런 영화 배우를 좋아합니다. 김고현 씨도 나름대로의 포토적이니까 느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성기 씨는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씬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오는 거. 그때는 문영이 배우기 때문에 누가 한성기 씨가 누군지 다 같이 묻혀가지고 지금 그거 찍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영동거리를 다 맞고 한 300만 원 어떻게 가고 합니다. 못하죠. 그 시대만이 할 수 있었다. 또 그 배우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면 산봉에 같은데요. 저기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목표해서 슬로모션인데 하늘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참 좋고 그런 영화 배우의 시대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는 많지만 영화 배우의 시대는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안성기 씨가 좀 3년 특별전때는 우리 와서 같이 이제 특별전을 해주는데 이번에 저 대신 안성기 씨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화 관련한 아까 그 금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안성기 선배님 이 영화에서의 장면 고독하게 걸어가는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안성기 선배님 인터뷰를 저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그 택시 드라이버의 로버트 디니로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연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해보자 생각들이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